something new. Whatever it was that held me back, I'm sure it wasn't true. Holding on too long and unresolved questions hold you down. What could have been a friendly smile has turned into a frown. I'm moving on and on, on and on. I'm moving on and on.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워킹홀리데이나 이제 그 어학연수 오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 주변에서도 있었고 아니면 또 이메일이나 이제 DM을 통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캐나다 안에서 현지에서 이제 잡오퍼를 미리 구한 사람들만 워킹홀리데이를 이제 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이제 풀렸다고 하죠. 이제는 잡오퍼 없이 예전처럼 다시 워킹홀리데이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일자리를 구하면 이제 되는 걸로 원래대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어학연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질문 같은 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이제 1년 동안 워홀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 캐나다에서는 이제 어학연수로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했었고 그리고 어학연수 한 1년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컬리지 다니면서 이제 컬리지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워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게 없어요. 물론 제가 일하면서 뭐 워홀로 오신 분들이랑 이렇게 뭐 알고 지내고 뭐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경우는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워홀을 직접적으로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학연수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저도 경험이 있고 그래도 여기서 영어 공부를 1년 이상 했었기 때문에 어학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는 편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먼저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외국에서 해외에서 이민을 하든 뭐 어떤 식으로든 외국에서 살 생각이 단 1%라도 있는지 그거를 저는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학연수라고 하면 뭐 영어 공부를 하러 오는 거잖아요. 저는 외국에서 살 생각이 1%라도 있는 사람이라면은 사실 워킹홀리데이도 그렇고 영어 공부를 하러 어학연수를 오는 것도 그렇고 찬성을 하는 편이에요. 적극적으로 한 번쯤 와서 경험을 해보는 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다 이제 한국에 있기 때문에 혹은 뭐 다른 이유에서 한국에서 취업을 할 거여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의 생각이 없고 외국에서 나와서 살 생각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워홀도 그렇고 어학연수도 그렇고 둘 다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와서 컬리지 다니기 전에 어학연수를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도 예전에 호주에서 워홀을 1년 동안 했었지만 학원을 다니거나 뭐 영어 공부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영어를 이야기하고 뭐 공부를 하는데 자신도 많이 없었고 그래도 어학연수를 와서 좀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도 해보고 경험을 좀 쌓다 보면 그래도 영어가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기대를 하고 왔었어요. 처음에 올 때.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어학연수 하는 그 1년 남짓의 그 기간이 저는 과연 그렇게 영어가 많이 늘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학연수 와가지고 영어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한국에서 한 그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있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이제 학원을 끝나면은 바로 도서관 가가지고 자기 또 이제 공부했던 거 그리고 공부할 거 예습 복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긴 한데 제 주변에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뭐 오고 가면서 만났던 친구들 한국 사람들 포함해서
영어학원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한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 영어학원을 다니면 영어 공부를 하러 온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영어로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영어권 문화가 아닌 친구들을 주로 만나지, 영어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캐네디언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꼭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 문화권 친구들도 많지만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나 뭐 남미에서 온 친구들을 주로 사귀지, 캐네디언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영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그 다니기 전에 테스트를 봐요. 자기 영어 점수, 본인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위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테스트를 보는데, 그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반을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랑 영어 실력이 거의 엇비슷한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거의 엇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는, 이제 영어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단계를 거의 보통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학원 다닐 때도 그렇지만 학원이 끝나고 이제 방과 후에도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놀러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이렇게 말하면 좀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 좀 놀러 다니는 영어학원을 좀 놀러 이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뭐 캐나다든 호주에서든 영어학원을 이제 어학원을 다녀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영어를 본인이 진짜 이렇게 늘리고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으면 외국에 나와가지고 어학연수를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학원 있잖아요. 뭐 영어학원 같은 거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게 차라리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본인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긴 한데, 외국에 나와서 어학원 다니면서 생활을 하면 뭐 코업은 모르겠지만 어학원 다니면서 이제 어학연수 학생 비자로 온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학연수 한다고 들어가는 비용이랑 생활한다고 이제 생활비 이런 거 생각하면 돈 진짜 많이 들거든요. 제가 영어학원 다녔을 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학원비로만. 그리고 여기서 생활하려면 또 이제 뭐 쉐어비나 렌트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밥 먹는 거 식비 있어야 될 거고, 교통비 필요하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훨씬, 100만 원? 100만 원이 뭐야? 100만 원보다 더 들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약간 노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컬리지는 달라요. 컬리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술을 배우는 것도 있고,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민을 하기 위해서 컬리지를 가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그런 분들도 계실 거니까 컬리지는 좀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순전히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배우러 다니는 어학연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친한 사람들이나 혹은 뭐 진지하게 고민 상담을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어학연수가 단순히 이제 영어 공부가 목적이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리지 않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한국에서 영어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게 영어 향상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와서 살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경험으로 해보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거든요. 1년 있다가 한국 들어가서 취업할 거다, 아니면 한국 들어가서 생활을 할 거다, 이민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워킹홀리데이
좀 시간 낭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워홀은 뭐 개인 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워킹홀리데이로 사는 그 기간 동안 약간 예행 연습처럼 해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는 건 아닌데 맞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고 워킹홀리데이에서만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그게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 나이를 넘어가면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어도 이제 갈 수 없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나이가 되기 전에 한 번쯤 그 1년 동안 경험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외국에 나와서 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정말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는 저는 워킹홀리데이는 적극적으로 추천. 어떤 목적을 처음에 가지고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워홀이든 어학연수든 오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거 관련된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적어졌는데 이제 아무래도 워홀이 이제 잡오퍼가 없이 또 다시 올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좀 생기고 그리고 어학연수 같은 경우도 길이 완전히 막혔다가 좀 풀리는 추세여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No matter where